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골프버디 권재은이고요. 엔드앤골드 김영희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밖에 날씨는 굉장히 또 화창해졌는데 우리 증시는 오늘 또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거래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다가 맞습니다. 오늘 또 다시 매도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어제까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무려 9거래일 연속, 올해 들어서 뭐 최장기간 매수 랠리를 펼치고 있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 분위기를 조금 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국내 증시가 또 IT 비중이 좀 높잖아요. 근데 오늘 미국 증시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약세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영향을 조금 받고 있는 게 아닐까. 다만 뭐 오늘 저녁에도 아주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 내일도 또 옵션 만기이고 하니까 뭐 외국인들 수급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좀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원달러 환율이 어쨌든 지금 1,300원대에서 상향 안정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 수급이 오늘 하루 뭐 매도로 좀 전환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조적인 순매수 흐름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거래일에도 외국인이 매도세 보여주다가 장 막판에는 매수로 돌아섰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시장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라운딩 시작하기 전에 증시 코스 진단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증시 코스 상황도 뭐 파3홀로 진단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수월한 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가장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 5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제 파3 시장은 계속 올라간다. 다만 중간중간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태조 이방원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을 하고 또 오늘도 보면 뭐 2차전지 소재 종목이라든지 또 원전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워낙 좀 강하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보다는 종목을 좀 어떻게 매수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파3홀로 진단을 해드린 거고요. 오늘 발표되는 7월 달 미국의 이제 CPI 지표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상 컨센서스는 한 이제 8.7, 8.8 뭐 이 정도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브라질이 어저께 7월 물가를 발표했어요. 브라질이 거의 12% 가까이 물가가 급등을 하다가 이게 10%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오늘 중국이 7월 달 CPI를 발표를 했는데 2.7% 예상치보다 훨씬 좀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역시 유가가 떨어지고 뭐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되는 흐름이 그게 가장 좀 중요한 거죠.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고 곡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 이게 아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분명히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다.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금 어저께 이제 이미 발표가 좀 됐는데 연준이 이제 조사한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도 지난달에 6.8%에서 지금 6.2%로 0.6%포인트나 떨어졌거든요. 결국은 물가의 상승 압력이 상당 부분 좀 둔화됐다라는 거. 만약에 오늘 예상 컨센서스 비슷하게 나오면 그냥 뭐 쏘쏘 뭐 그 정도의 이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컨센서스보다 조금 하회하는 저는 내심 이제 8% 초반 정도도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CPI 지표가 항상 시장의 예상치하고 조금 빗나갔었기 때문에 또 뭐 핵심 코어 CPI는 전달보다 높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코어 CPI라는 게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한 유가와 곡물 가격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거든요. 뭐 부동산 가격 그렇죠.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게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주거비, 렌탈료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서비스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품 가격은 떨어졌지만 서비스 가격과 렌탈료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과연 물가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오늘 9시 30분. 아직까지 쉽게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도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CPI를 좀 확인하고 움직이자라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 CPI 지표 확인하고 내일 우리 시장은 또 바로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어제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느닷없이 매수를 조금 많이 하던 게 오후 들어서서 오늘은 매도가 또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급도 좀 들쭉날쭉하고 중요한 이벤트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목요일이 정말 좀 빅뱅이 일어나는 하루가 아닐까. 내심전은 상방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표는 좀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남은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회장님? 요즘 이제 유행하는 이제 우리 MZ 세대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델롬델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델롬은 된다 이런 표현인데 저는 오늘 오후장의 한 줄 전략으로
될종될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 종목은 결국 된다. 네, 될 종목은 결국 된다. 네, 시장이 아무리 뭐 1% 급락이 나오고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네. 가는 종목은 지금 너무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어저께 제가 숨겨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된 수혜주들을 무료 방송 시간에 찍어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오늘 죄다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후속주 딱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원샷 홀인원 종목 2종목을 다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될 종목은 된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될 원샷 홀인원 종목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메이저님 종목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리뷰홀인데요. 자, 가장 먼저 리뷰해볼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코스모화 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데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하루 만에 바로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 샷 축하합니다. 와, 진짜 나이스 샷이에요. 진짜 나이스 샷이죠. 네, 하루 만에 바로 목표가를 터치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이 좋았다면 뭐 사실 그렇게 반가운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오늘 코스닥 지수가 지금 1%가 넘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모화학이 그냥 하루 만에 어제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 22,000원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장중 고점이 23,000원이거든요. 오늘 고가 대비하면은 하루 만에 16%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어저께 제가 무료 공개 방송할 때도 코스모 화학과 코스모 신소재 왜 2차 전지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소재 종목들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숨겨진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어제 딱 2개 찍어드렸거든요. 그게 이제 코스모 화학과 코스모 신소재였는데 그중에서도 코스모 화학이 오늘 장중에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을 했고 코스모 신소재도 거의 10% 가까이 지금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두 종목이 이제 올라간 이유를 보면 결국에는 전기차 밸류체인 미국 내에서 공격적인 어떤 투자와 미국 내에서 생산한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한테 오히려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조금 해드렸었거든요. 뭐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는 차트의 위치도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박스권 상단을 딱 뚫어올릴 수 있을 만한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좀 발생을 했다. 한 2-3번 정도의 상단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못 뚫고 대밀렸었는데 요번에는 미국에서 이제 나온 그 법안과 관련된 이슈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박스권 상단을 이제 뚫어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시장에 알려져 있는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케미칼이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가장 좀 수혜주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수혜주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엔캠이라는 종목이 오늘 또 장중에 8%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엔캠도 차트 위치를 보시면 정말 바닥권에서 지금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엔캠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해액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점유율 1위잖아요. 근데 미국에 지금 현지에 엔캠이 공장 투자를 지금 해놓고 있고 미국 현지에 이제 공장 설립을 해가지고 SK온과 포드의 합작회사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회사 쪽으로 전해액을 지금 공급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수혜가 알려지면서 오늘 엔캠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수혜주들이 아직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제가 원샷 원킬 종목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아직까지 2차 전지 소재 종목 중에 못 움직인 장비 종목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소재주는 다시 한번 달리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코스모와 이글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BHI인데요. 자, 이 종목은 7월 27일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종목도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 샷 축하합니다. 원전 관련주인데 오늘 또 원전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올라왔잖아요. 요것도 제가 어저께 찍어드렸어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왜 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느냐. 태양광 풍력이 이제 탄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수주 모멘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빈살만 사우디 이제 왕세자가 11월 달에 대한민국을 또 방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옴시티에 또 원전 수주가 또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기대감이 이제 모락모락 좀 피어 올라오면서 현대건설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BHI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고요. 오늘 뭐 고가가 8,450원이에요. 제가 목표가를 8,500원 정도 제시해 드렸는데 거의 목표가 근접해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지금 BHI도 추세를 보시면 박스권 상단을 지금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모멘텀이 이제 발생했다라는 걸 감안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하겠다. 어제는 제가 우진이라는 종목을 리뷰해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우진은 뭐 상대적으로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지만 우진도 14,000원 뚫고 나면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거든요. 우진이랑 BHI가 같이 지금 상단을 좀 뚫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원전 관련주는 보유하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요즘 종목들이 거의 다 두 자릿수 때 급등세 보여줘서 오늘의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 전에 먼저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도 또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들어온 사연은 바로 화신입니다. 5662번인데요. 9,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40%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아직 보유하세요. 근데 사실 요즘에 자동차 관련주들은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된 게 어제 제가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현대기아차 그룹은 전기차를 미국에서 정말 많이 팔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이오닉 5라든지 EV6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요번에 이제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지금 수출하는 아이오닉 5라든지 EV6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당장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 지금 조지아주에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는 있는데 이게 완공되는 게 거의 2025년은 돼야 완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빨리 이제 신차를 출시한다 거나 미국 내에서 뭔가 이제 또 새로운 또 생산 방법을 좀 찾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약간 현대기아차 그룹의 주가하고 좀 동행하는 듯한 모습. 오히려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고 부품주들은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신은 제가 여러분들께도 여러 번 소개해드린 종목인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되게 좀 괜찮고 결국에는 전장화와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핵심적인 부품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다만 이제 비중이 지금 너무 많으셔가지고 비중은 절반 정도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신을 지금 40% 들고 계시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뭐 원전 관련된 종목들, 2차전지 소재 종목들 그리고 오늘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다 놓칠 수밖에 없으니까 비중은 좀 절반 정도로 조절하시고 목표가는 11,000원 정도까지 이제 좀 끌고 가는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신 같은 이런 자동차 업종은 비중을 축소하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마지막 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될 종목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원샷 홀인원 종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전 KPS를 현재가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를 오늘 역시나 가지고 역시 오셨네요. 원전 관련된 종목인데 그동안에 이제 주목을 조금 못 받았었던 종목인데 단기적인 이제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으로 한전 KPS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박스권 상단을 이제 뚫고 있는 종목들을 강조해드리는 이유가 최근에는 종목 수급 심리가 워낙 좀 좋아졌기 때문에 바닥에 완전히 좀 주저앉아 있는 종목들보다는 상단 돌파 시도가 나오는 종목들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시장의 트렌드가 순환매가 워낙 빠르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도 시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걸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지금 2차전지 소재 종목과 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결국 이런 종목들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미국에서 나온 이 대규모 투자 법안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인 수주 모멘텀도 분명히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집트 수주가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 정도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뭐 루마니아라든지 폴란드, 체코, 동유럽 쪽에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수주에 대한 가능성 거기에다가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옴시티의 어떤 수주 가능성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감안해 봤을 때 국내의 어떤 뭐 원전 정책과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전 KPS를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있었던 BHI와 우진의 후속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전 KPS는 화력, 원자력, 수력 이런 이제 모든 발전 설비의 정비를 담당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화력 발전 부문은 우리나라도 이제 화력 발전을 계속해서 지금 좀 없애고 있는 단계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탈원전뿐만 아니라 탈탄소 정책과 관련해서는 화력 발전은 이제 계속해서 조금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화력 부문은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원전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이제 했었다가 탈원전 정책 자체를 이제 폐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신고리 5, 6호기도 다시 이제 재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된 실적은 아주 빠르게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반 민간 기업들이 아무리 해외에서 원전 수주를 하더라도 일단 계약 자체에는 무조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 원자력이 무조건 포함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 고객사들을 이제 주요 고객사라고 가지고 있는 한전 KPS 그리고 원자력 발전 부문에 있어서 그 원자력 발전의 시동과 가공 그리고 이제 후처리 등 감안해가지고 정비와 관련된 부분을 독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한전 KPS거든요. 당분간은 이 독점 구조가 깨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원전 산업이 이제 부흥을 하게 되면 가장 좀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고 실적의 턴어라운드 속도도 상당히 좀 빨라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전 KPS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논외의 얘기긴 한데요. 공공기관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 점수 평가해가지고 구조조정을 지금 상당히 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뭐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는데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까지 실적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경영평가가 아주 좋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건 네. 무슨 얘기냐? 추가적인 인력을 고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면 지금 가동되고 있는 인력에서 인건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이것 또한 이제 실적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IT 업종이 인건비 때문에 또 실적이 맞아요. 많이 그래서 지금 밀리고 미국의 있잖아요. 빅테크 기업들도 네. 구조조정한다 그러고 내년에 인력 감축한다는 얘기를 벌써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네. 막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건비 증가와 관련된 이슈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도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7,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37,000원으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글 종목으로 리뷰했던 BHI의 후속주로 오늘 한전 KPS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4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PNT 현재가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를 아까 리뷰를 했었는데 2차 전지 네. 장비주를 오늘 맞아요. 가지고 오셨네요. 어제 제가 코스모 화학이 하루 만에 바로 이제 이글 종목이 네. 됐기 때문에 오늘도 소재 종목 뭐 캠트로스라든지 엠켄 같은 소재 종목이 저는 오늘 아주 좀 눈에 띄더라고요.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차 전지 제조 장비 기업들도 분명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부진해요. 그렇죠. 네. 수급이 소재 종목들 쪽으로만 쏠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환기를 좀 시켜드리는 차원에서 장비 종목 중에서도 이렇게 큰 수혜를 입는 종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강조를 조금 해드리기 위해서 PNT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PNT 같은 장비 종목은 이제 웬만하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2차 전지 전극 공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롤트롤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하반기에 컨센서스가 최근에 이제 아주 빠르게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2분기 때 사실은 이제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초반 정도로 지금 예상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었는데 이게 137억까지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네. 137억까지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오. 2분기 때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실적 발표한 걸 보면 실적이 대부분 다 좋았죠. 네. 이게 다 원가 부담을 판가에 빠르게 좀 전이시키면서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된 건데 장비 종목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하반기 때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리고 삼성 SDI가 전부 배터리를 이제 어디에서 만들어야 되냐면 미국에서 만들어야 돼요. 네. 미국에서 만든 배터리를 자동차에 탑재를 해야 그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보조금이 최대 한 1,000만 원 이상까지 지금 지급이 되는 걸로 법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제 출시되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냐 아니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똑같은
똑같은 제품을 만약에 구매한다라고 가정해봤을 때 가격이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1,000만 원 정도 할인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구매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공장 신설이라든지 증축을 정말 더 빠르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투자의 속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대표적으로 보면 LG 엔솔과 GM이 지금 테네시하고 미시간에 합작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 삼성 SDI도 인디애나주에 지금 공장을 좀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블루오벌, SK온과 포드의 합작 회사잖아요. 이 블루오벌도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에서 이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전체 라인을 통틀어 보면 거의 50개가 넘는 라인이 신규로 지금 건설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면 라인을 먼저 깔아야 되고 그 라인을 깔 때 장비가 사실은 먼저 들어가는 거거든요. 소재보다는 장비가 먼저 들어가는데 왜 그러면 장비보다 소재 종목들이 먼저 가고 있냐면 소재 종목들은 미리 소재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이 계속 소재 종목 쪽에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장비 같은 경우에는 1, 2년 이후에 이제 수주들이 지금 막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반기 때 수주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는 P&T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수주 잔고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수주가 급증할 걸로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소재 종목뿐만 아니라 장비 종목 중에서도 알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P&T 정도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자 이런 얘기고요. 네, 그리고 처민혜님께서 유튜브로 네. 질문 남겨주셨어요. 네네. 어제 코스모 화학 사서 16%. 네. 영민 매니저님께 감사합니다. 수익 네. 나셨다고 하시는데 네. 매도하고 하단에서 다시 매수를 하셨대요. 네.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센스 있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걸 이제 끊었다 다시 샀다 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내공이 있으시고 테크닉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시면 되는데 네.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목표가를 좀 넘어섰잖아요. 네. 그래서 22,000원 위에서는 자율 매도, 내심 저는 한 24,500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좀 상승은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애매하면 절반 정도 챙기고 나머지 끌고 가는 전략. 네, 뭐 P&T로 좀 옮겨가도 될까요? 네, P&T로 뭐 옮겨가는 것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어차피 그런 측면에서 후속주로 말씀드린 거고요. 목표 가격은 6만 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손절 가격은 47,000원 코스모화학의 후속주로 내일 또 바로 시원한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화학 두 자릿수 때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P&T도 내일 시장에서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6만 원, 손절가는 4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원샷 홀인원 두 종목 알아봤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